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여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시대의 한국 근로자들이 사막에서 일궈낸 중동 신화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첨단 기술과 노하우로 무장한 한국 기업들의 손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지하철 프로젝트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막 환경에서도 완벽한 공정과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의 지하철 건설 기술은 전 세계 건설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완공된 리야드 메트로는 이제 사우디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으며 사우디 정부는 추가 노선 건설 또한 한국 기업에 맡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건설 실력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까지 세계적인 랜드마크들 속에는 한국 건설 기술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파트 건설 분야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빠른 시공속도와 뛰어난 내구성, 효율적인 공간 활용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한국의 건설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설이 아닌 기술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융합된 한국식 건설의 철학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중동의 신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 리야드 왕립위원회의 아흐메드 알파이잘입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리야드 메트로 사업의 주요 결정권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파이잘 가문의 일원으로서 어릴 적부터 저에게는 많은 기대가 따랐습니다. 영국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후 리야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리야드 메트로 7호선 사업 입찰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현대적인 국제 도시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프로젝트죠. 유럽의 지멘스와 중국의 중처그룹이 강력한 입찰자로 떠올랐고 솔직히 말해 제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비서 하산이 다급히 들어오며 중처그룹이 추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입찰 기한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프로젝트가 더욱 복잡해졌죠. 이미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던 입찰 과정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하산은 삼성물산에서 온 제안서도 검토했는지 물었습니다. 삼성물산, 한국 기업이죠. 물론 들어본 이름이지만 솔직히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전자제품과 자동차로는 유명하지만 우리 같은 사막, 환경에서의 대규모 인프라 공사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산에게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고 삼성물산 제안서를 집어들었지만 사실 형식적인 검토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메트로 사업 관련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4호선, 5호선, 6호선을 담당했던 토목 엔지니어 압둘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물산의 시공 능력은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이전 노선 공사에서 그들은 항상 공기를 단축했고 예산도 정확히 지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현장 관리가 철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런 성과를 냈다면 왜 더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다른 엔지니어 파리드도 현장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동조했습니다. 이는 공사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유럽과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더 컸습니다. 결국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처그룹, 지멘스, 그리고 삼성물산까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은 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트로 7호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했죠. 비록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현장 실사 일정을 확인하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여정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삼성물산 현장 방문 날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리야드의 전형적인 아침처럼 맑고 건조했으며 아직 뜨겁지 않은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의례적인 방문으로 시작했지만 이날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렬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현장에 도착하자 삼성물산의 프로젝트 매니저 김진우가 저와 제 팀원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순간부터 한국인 특유의 공손함과 정중함이 느껴졌습니다. 김진우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이미 중동 지역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랍어는 서툴렀지만 그 진심 어린 노력이 오히려 호감을 샀습니다. 현장 투어가 시작되고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된 공사장이었습니다. 다른 대형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란스러움이 전혀 없었죠. 모든 작업자가 안전 장비를 완벽히 착용하고 있었고 작업 구역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안전이 모든 작업의 기본이라며 하루 시작 전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굴착 현장에서 한국의 첨단 장비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본 어떤 장비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막의 모래 지형에 맞게 특수 제작된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죠. 김진우는 이 장비가 한국에서 특별히 중동 환경에 맞게 개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일반 흙과 다릅니다. 미세 입자가 장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수 필터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자랑하는 전통적인 기술력도 좋지만 한국 기업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작업 속도였습니다. 한국 안에서는 예정보다 2주 빠르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김진우는 간단히 빨리빨리 문화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신속함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질 관리도 철저하게 합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품질 검사팀이 완공된 구간을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명의 작업자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자 즉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신속함과 철저함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진우는 저희를 한바 식당이라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한바는 공사 현장 식당을 의미하는 한국말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에 따라갔는데 이것이 이날의 가장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를 개조한 식당 안은 놀랍도록 깨끗했고 현지 노동자들과 한국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식사 자체였습니다. 일반적인 현장 식사와는 차원이 달랐죠. 할랄 인증을 받은 식재료로 만든 한국식 요리와 중동 전통 음식이 조화롭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문 요리사를 초빙했다고 합니다. 현장 작업자들의 영향과 만족감은 공사의 품질과 직결됩니다. 좋은 음식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 아랍 노동자가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만족감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유럽이나 중국 기업의 현장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노동자들이 단순한 작업 도구가 아닌 귀중한 팀원으로 대우받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가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기술력만으로 평가하려 했던 입찰자들 중에 삼성물산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인지 아니면 한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관인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오후 일정은 더욱 심도 있는 기술 브리핑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물산의 기술 책임자 박상현이 제시한 공법과 기술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지하수 처리 기술과 사막 환경에서의 콘크리트 양생 방법은 혁신적이었죠.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서 겪어왔던 다양한 난관들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갖고 있는 듯했습니다. 박상현은 두바이와 카타르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사우디 환경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접근 방식은 이론적인 완벽함보다는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있었죠. 이는 유럽 기업들의 이론적 완벽주의나 중국 기업들의 규모의 경제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회의실 창문을 통해 바라본 공사 현장은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집단적 효율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현지 작업자 간의 협업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히 개발된 시각적,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에 따르면 이것은 현장 맞춤형 소통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김진우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일은 된다는 것이
자신들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던 국제협력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순히 기술을 이전하거나 자국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조건과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오후 늦게 우리는 완공된 다른 메트로 구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이미 완성한 구간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터널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완벽한 마감과 세심한 디테일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환기 시스템과 비상 탈출로는 안전에 대한 깊은 고려가 느껴졌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장 관리자 무함마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4년 전부터 삼성물산과 함께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함마드도 의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 방식의 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문제가 생기면 변명하지 않고 즉시 해결책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무함마드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말한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방식은 우리 사우디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자주 관료주의적 절차에 묶여 신속한 결정과 행동이 어려웠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방문 일정의 마지막은 안전관리 시스템 소개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이수진이 보여준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중대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안전 기록을 유지한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수진은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비용이나 일정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결국 더 큰 비용과 지연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서 한국 기업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것이죠. 이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의 방문 일정을 마치며 저는 처음 가졌던 의구심이 많이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기술력, 인적 자원 관리, 안전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접근 방식에서 한국 기업만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메트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차에 오르며 돌아보니 석양에 물든 공사장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삼성물산은 더 이상 단순한 입찰 참가자가 아니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삼성물산 현장에서 본 광경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주간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의 오랜 전통이었죠. 아버지는 은퇴한 정부 관료로 여전히 사우디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실 정도로 저를 잘 아십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평소와 다른 표정이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오늘 삼성물산 현장에서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질서정연함,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 그리고 특히 현지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는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 사우디가 급속도로 현대화되던 시기에 한국 건설사들과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지금처럼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고 오히려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과 성실함은 다른 어떤 나라의 기업들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리야드와 제다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인 현대건설과 함께 일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을 보여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현장에서 잠을 자며 공사 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그 프로젝트는 자국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였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도 항상 지켰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오늘 본 현장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인들의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시절 한국 노동자들이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번역해준 적이 있다며 그들이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사우디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견뎌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란다. 그들의 그 헌신과 노력이 국가 전체를 일으켜 세운 거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전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역사적 맥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서로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아버지는 제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제안서나 가격만 보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봐라. 결국 장기적인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겨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삼성물산 현장의 모습과 부모님의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결정이 단순히 하나의 메트로 라인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어제 방문한 새 기업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삼성물산의 제안서를 자세히 다시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현지 인력 고용 계획과 기술 이전 방안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엔지니어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향후 유지 보수와 확장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비서 하산이 급한 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중처그룹에서 추가 제안을 보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가격에서 15%를 낮추고 자금 조달 조건도 크게 완화했다고 했습니다. 분명 파격적인 제안이었고 재무적 측면만 본다면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하사는 또한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사우디 중국 경제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압력을 넘어선 정치적 함의도 담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더 복잡한 갈등 속에 놓이게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쪽에는 검증된 기술력과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가진 한국 기업이 있고 다른 쪽에는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조건과 정치적 함의를 가진 중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통적인 선택지로 유럽 기업도 있었죠. 이 결정은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판단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의 모습과 국제 관계의 방향성까지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공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장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아침 일찍 불시 방문을 위해 삼성물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리야드의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이미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사 압둘라와 함께 아무런 예고 없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방문은 공식적인 일정이 아닌 제 개인적인 판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입구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공손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신분을 확인한 후 그는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현장은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장비들도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렸을 때 김진우가 약간 흐트러진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저의 불시 방문에 당황했지만 곧 환영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셔츠에는 약간의 흙이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헬멧을 벗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분명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현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는 제 방문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진우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저를 현장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이전 공식 방문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질서정연한 현장, 집중하는 작업자들, 효율적인 작업 흐름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자들과 사우디 작업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안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듯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사우디 작업자 몇 명이 도면을 펼쳐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진우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삼성물산의 협업 중심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우연히 한 사우디 노동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이살로 현장에서 2년간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파이살은 제가 왕립위원회 소속임을 알고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그의 경험을 듣고 싶다고 하자 점차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살은 이전에 유럽 기업과
중국 기업 현장에서도 일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곳에서는 현지 작업자들이 그저 일개 부품처럼 취급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 기업과의 경험이 얼마나 달랐는지 설명했습니다. 파이살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그들을 가족처럼 대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견도 듣고 함께 결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며 기도 시간이 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라마단 기간에는 특별한 배려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특히 파이살은 한국 기업의 기술 교육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단순 노동자였지만 한국 기술자들의 교육 덕분에 이제는 간단한 설계도 읽을 수 있고 더 복잡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부심과 직업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이살과의 대화를 마치고 우리는 한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습니다. 김진우는 삼성물산이 작업자들의 영향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자들을 위해 식당을 하루 종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요리사 한 명이 사우디 요리사 두 명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한국식 요리법을 사우디 재료와 맛에 맞게 변형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사 중 한 명인 하사는 이미 한국식 양념을 사우디 전통 요리에 접목시켜 독특한 퓨전 요리를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발효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교류를 넘어 문화적 융합의 아름다운 사례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인 요리사 김민수는 음식이 가장 진실한 외교관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불시 방문이 끝나갈 무렵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우연히 삼성물산의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학교의 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메트로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제안서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김진우는 제게 간단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도자기로 만든 작은 모래시계였습니다. 그는 사막의 모래가 시간을 측정하듯 우리의 협력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작은 선물과 메시지에 담긴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문화적, 인간적 교류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 성장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의 파격적인 경제적 제안과 정치적 지원도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도시와 시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더 나은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앞둔 마지막 날, 저는 새 기업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차례로 듣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질 긴 일정이었지만 이 중요한 결정을 위해 모든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왕립위원회의 주요 임원들과 기술 자문단이 함께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이 중대한 결정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유럽의 지멘스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서 세계 각지에서의 성공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안정적이고 검증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비용 측면에서는 다소 높은 금액을 제시했고 완공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지멘스의 발표자는 그들의 유럽식 디자인과 미학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디자인이었고 리야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발표에서 사막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나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다소 표준화되어 있었고 사우디의 특수한 환경보다는 유럽에서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중국의 중처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경제적 이점을 강력하게 내세웠습니다. 유럽 기업보다 20%, 한국 기업보다 15%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며 파격적인 자금 조달 조건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이 프로젝트가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처그룹의 발표는 규모와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사의 대규모 생산 능력과 신속한 작업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제시한 완공 기간은 세 기업 중 가장 짧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발표에서 품질 관리나 안전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지 노동자 고용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계획도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중처그룹의 발표가 끝난 후 점심시간 동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안정성과 중국의 경제적 이점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기다렸습니다. 오후에 시작된 삼성물산의 프레젠테이션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이나 가격보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두 나라의 협력 역사와 그 과정에서 쌓아온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삼성물산은 사막 환경에 맞게 특별히 개발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두바이와 카타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야드의 극한 기후와 지질학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친환경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오히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중국보다는 높지만 유럽보다는 낮은 중간 수준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초기 건설 비용을 넘어 20년 동안의 유지, 보수 비용까지 포함한 총소유 비용 TCO를 계산하여 제시했습니다.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삼성물산의 제안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계획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단순히 메트로를 건설하는 것을 넘어 사우디 기술자들을 훈련시키고 현지 인력을 활용하며 향후 유지 보수와 확장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단기적인 비즈니스가 아닌 장기적인 관계 구축의 시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부분에서 김진우는 예상치 못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우디 작업자들의 인터뷰 모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하면서 얻은 경험과 성장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파이살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새롭게 배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감동적으로 전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김진우는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리야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메트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배우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아버지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제안서나 가격만 보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봐라.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기술 자문단은 각 기업에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특히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의 안전 관리와 장기적인 유지 보수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세 기업 모두 준비된 답변을 가지고 있었지만 삼성물산의 답변에서 가장 실질적인 경험과 현장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직접 던졌습니다. 세 기업 모두에게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멘스는 기술적 완벽함을, 중처그룹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답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잠시 생각한 후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 단어의 대답이 제게는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창밖으로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결정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위한 내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왕립위원회의 핵심 임원들과 기술 자문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세 기업의 제안서와 기술 평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 이 중대한 결정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시작하며 세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기술 책임자인 하미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세 기업 모두 기술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사막 환경에 대한 적응력 측면에서는 삼성물산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친환경 냉각 시스템과 모래 폭풍 대비 기술은 리아드의 환경에 매우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재무 책임자인 야지드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중처그룹의 낮은 가격과 유리한 자금 조달 조건을 강조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기업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삼성물산의 제한이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운영 책임자인 누라는 새 기업의 관리 시스템과 안전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삼성물산의 안전 관리 체계와 현장 운영 효율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과 현지 인력 활용 계획이 장기적으로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각 분야별 평가가 끝난 후 저는 위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삼성물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위원들은 여전히 중처그룹의 경제적 이점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고려사항을 담당하는 압둘라는 이 결정이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고 이 프로젝트를 중국 기업에 맡기는 것은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협력도 중동 지역에서 기술과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면서 토론은 점점 더 깊어졌고 단순한 기술적, 경제적 비교를 넘어 철학적인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메트로를 건설하는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인가?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저는 조용히 모든 의견을 경청하며 최근 삼성물산 현장에서 만난 파이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노동자에서 기술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감과 미래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마침내 제 생각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저는 세 기업 모두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계약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단순히 메트로를 건설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리아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파트너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제가 삼성물산 현장에서 본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인 우수성을 넘어 그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접근 방식과 문화적 존중,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한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관계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난 후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위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이 결정이 단순한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야지드는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보다 장기적인 가치 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미드는 기술적 관점에서도 삼성물산이 가장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정치적 관점을 담당하는 압둘라에게서 왔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이런 결정이 정치적 계산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국가 이익은 최고의 기술과 가치를 선택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압둘라는 우리가 단순히 지금의 관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어떤 도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대다수의 위원들은 삼성물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공식적인 절차와 추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해졌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 창밖으로 리아드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도시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현대적인 메트로 시스템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히 인프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경험도 함께 얻게 되는 미래를 말입니다. 최종 결정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야드의 일출은 언제나 장관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햇살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날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동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고 마지막 검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7호선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측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했죠. 제 책상에 앉아 세 기업의 최종 제안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유럽의 지멘스는 전통적인 안정성과 검증된 기술력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의 중처그룹은 경제적 이점과 정치적 함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물산은 혁신적인 기술과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비서하산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마지막 순간에 추가 제안을 보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외에도 향후 사우디 내 다양한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는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제안을 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단기적으로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재무부서는 이미 이 제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정치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많은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삼성물산 현장에서 본 광경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파이살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한국 기술자들과 사우디 노동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리고 한바 식당에서 느껴졌던 진정한 문화 교류의 순간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70년대 한국 기술자들과의 추억도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 결정이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의 미래와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김진우에게서 받은 작은 모래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시간을 측정하듯 우리의 협력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의 말이 다시 한번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우연히 제 아들 타릭의 학교 모형 프로젝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11살 된 아들은 미래의 리야드를 상상하며 만든 모형에서 최첨단 메트로를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정이 단순히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최종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선정이 아니라 리야드의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데이터와 평가 기준, 각 기업의 장단점이 차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든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저는 이 결정이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정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가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투표는 비밀 투표로 진행되었고 모든 위원들이 신중하게 자신의 선택을 표현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오늘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상급 기관의 최종 검토를 거쳐 다음 주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음을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창밖으로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에 물든 도시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삼성물산 현장에서의 경험, 중처그룹의 파격적인 제안, 그리고 지멘스의 안정적인 기술력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이 보여준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비전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기술력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보여준 진정성과 헌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상급 기관의 의견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장단기적 영향을 고려하며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김진우에게서 받은 모래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선물에 담긴 메시지가 이제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협력.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문화와 가치, 그리고 인간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의미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의 결정 과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체결이 아니라 리아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차가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이들이 현관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들 타릭은 즉시 메트로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테라스에 나가 별이 빛나는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아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하며 저는 다시 한번 오늘의 선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트로 건설 계약이 아니라 우리 도시와 시민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진정한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공식 발표는 다음 주를 기다려야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리아드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